안녕하세요. 할때하자입니다. 저는 세종시 중앙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사무관이고요. 재작년부터 피셋에 관한 글을 브런치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피셋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책을 발간해서 지금 현재 전자책으로는 판매 중이고 다음 주쯤에 종이책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현재 인쇄소에서 열심히 인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피셋에 불합격하는 6가지 공부법인데요.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인데 사실은 제 책과 브런치에 모두 담겨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통 피셋은 해도 안 오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랬고 제가 처음에 진입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피셋을 한 번도 보지 않았을 때 먼저 공부를 하고 있던 제 선배가 피셋은 해도 안 오르니까 처음에 나온 점수만 봐도 이 시험에 진입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첫 시험에 바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팽배했던 것 같고 사실 지금을 봐도 크게 인식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피셋은 IQ 테스트에 가깝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공부해도 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책을 쓴 이유는 제대로만 하면 피셋도 성적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여태까지 피셋은 해도 안 오른다라고 했던 분들 중에서 알고 보면 상당수의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공부하면 피셋에 불합격할 수 있는지, 피셋에 불합격하는 6가지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맹목적인 계산 연습입니다. 시중에 보면 계산 연습책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다들 한 권씩 갖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두껍고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삼천제라는 수학 문제집이 있었어요. 그 삼천제가 말 그대로 3000문제가 들어있는 책인데 정말 끝나지 않는 문제가 끝나지 않고 나옵니다. 사실 한 권에 3000문제를 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연산을 반복해서 시키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3000제가 제가 중학생 때에도 구식이다, 구닥다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지금은 그 책이 아마 없을 건데 요즘에 그 피셋 계산 연습책들을 보면 꼭 옛날 3000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계산 연습이 정말 큰 문제인데요. 피셋에는 사실 그렇게 계산이 필요한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에 계산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낮고요. 대부분은 어림산이나 암산, 이때 암산도 굉장히 단순한 암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암산이에요. 아무튼 계산 문제, 즉 우리가 손을 써서 계산하는 이걸 저희가 필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암산에 대응되는 개념인데 말 그대로 손으로 계산한다는 개념인데요.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계산 연습책들은 이 필산 연습을 시킵니다. 그런데 피셋을 풀면서 필산할 일은 많지 않아요. 전체 20%가 채 안 됩니다.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 통틀어서. 그리고 그 중에 몇 문제는 고난도 문제라서 버려야 돼요. 안 푸는 게 맞아요. 그런 문제까지 제외하면 정말 계산, 즉 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의 수는 적어집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이 계산 연습에 쏟고 있고 이렇게 너무 계산 연습을 하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에서까지 계산해서 풀려고 하는 습성을 보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냥 무조건 계산해서 풀겠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계산해서 풀겠다. 고민할 시간에 나는 계산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생각보다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적습니다. 제 말을 믿고 한 번만 의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절대 필산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료 해석 1개년치만 풀어보세요. 1개년치만 풀어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계산 연습에 쓰는 시간을 줄여야 다른 공부를 할 시간도 나고요. 모든 문제에서 무턱대고 계산하는 나쁜 습관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치기입니다. 양치기가 뭐냐? 하루에 너무 많은 수의 문제를 푸는 걸 양치기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피셋이 5급 공채 기준으로 한 과목에 40문제, 총 120문제니까 하루에 120문제를 푸는 사람은 우선 적지 않을 거예요. 피셋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하루 120문제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120문제까지는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풀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전체 시간을 한번 안배해보는 연습이나 실전과 비슷한 환경을 한번 체험해보기 위한 그런 용도로 120문제까지는 오케이. 일주일에 한 번까지. 그런데 거의 날마다 이렇게 푸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하루에 3세트를 풀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뭐 믿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몇 시간이 걸리나요? 한 과목에 정상적으로 풀었을 때 90분인데 그러면 한 세트를 쉬지 않고 풀어도 4시간 반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3세트를 풀려면 저 곱셈이 안 되는데 얼마죠? 13시간 반?
아무튼 그렇게 푸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치기는 정말 최악의 공부법이에요. 양치기를 많이 하셔도 뭐 문제에 익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문제 푸는 실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혼 없이 문제를 풀어 제끼기에만 급급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많은 수의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해지겠거니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피셋은 자기가 실수를 어디서 하는지, 언제 실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내가 어떤 문제를 버려야 되는지, 이 문제가 좋은 문제인지 나쁜 문제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되는데 양치기를 하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면 문제에 대한 나의 실수를 정리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2세트 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9시간 걸렸죠. 중간에 쉬니까 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11시간은 걸릴 거예요. 뭐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 8시에 시작해도 저녁 7시에 끝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2세트를 풀어버리면 그 푼 문제에 대해서 채점만 하겠죠. 그게 끝이겠죠. 근데 사실은 채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몇 점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틀린 문제 혹은 내가 넘긴 문제에서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혹은 내가 넘긴 문제가 넘길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정작 그 중요한 과정을 하나도 거칠 수가 없습니다. 요리를 실컷 해놓고 음식을 잔뜩 만들어 놓고 지금 이걸 먹어야 나의 영양분이 되는데 먹지 않고 요리하느라 모든 진을 다 빼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요리는 새로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린 이걸 먹어야 되는데 내가 틀린 문제와 내가 몰랐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내가 실수했고 무엇을 착각했는지 그걸 영양분으로 흡수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모두 놓쳐버립니다. 그냥 문제를 많이 풀었다는 이유만으로 일종의 정신승리처럼 내가 뭔가 오늘 많이 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얻은 게 없는 하루가 되는 거죠. 그게 양치기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부하듯이 오답 정리하는 습관이 문제가 되는데요. 문제 해부식 오답 정리가 뭐냐, 우리 학창시절에 많이 했던 거예요. 뭐 영어 문제나 수학 문제 같은 거 틀리면 뭐 다시 풀어보고 공식도 다시 써보고 모르는 단어 다 밑줄 치고 이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피셋 문제의 내용을 분석하는 행위를 문제를 해부하듯이 하는 오답 정리라고 칭합니다. 해부한다는 표현은 제가 붙인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오답 정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공부를 하고 있다, 뭔가 배우고 있다는 착각은 하는데 실상은 얻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셋은 지식을 요구하거나 암기했던 무언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 내용을 내가 다시 되짚어 본다고 해서 그 내용에서 얻을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소한 주제, 경제학 개념이나 뭐 과학 지문이나 철학 지문에서 낯선 개념들이 등장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오답 정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다시 출제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몰라서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다 해부해서 그 내용을 오답 정리를 하시면 별로 영향가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암기 시험에서 했던 방식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문제 내용을 외우기밖에 안 해서 그 기출문제 내용을 외워버리면 다음에 훈련할 때 효과만 떨어집니다. 왜 문제 한 줄만 봐도 다 많은 그런 문제들 많으시죠?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면 한 줄만 읽어도 답이 몇 번인지는 이미 알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더 이상 훈련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집중해서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미 너무 나에게 익숙해서 전혀 훈련용으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해부하듯이 오답 정리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중간에서 한번 영상 끊고 가겠습니다. 나머지 3가지 잘못된 공부법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